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고급 강좌 네 번째 시간으로 화기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고급 강좌를 시작한 지 벌써 네 번째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일반격과 특별격에서 특별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격을 처음 들어갈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별격의 종류가 크게 잡아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로 종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일행특기격, 그리고 화기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격은 전체 사주 중에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격 이론과는 달리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격인지 일반격인지 그걸 판단하실 때에는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오행이 한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몰려 있을 때는 이것이 특별격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실 이 화기격이라는 것은요, 일행득기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 천간의 그 일간이 그 합이 되면서 이 한 가지 오행으로 그 변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일단 이 화기격에는 종류가 그 토로 화하는 그 화토격, 그리고 목화토금수 이 다섯 가지로 다 그 화하는 그 화화격, 화목격, 화토격, 화금격, 화수격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화토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기격의 이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이 화토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화토격이라는 것은 그 구성 요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토로 합의되는 것이 천간에서 토로 합의되는 것이 이 갑기합이 될 때 이 토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갑이던가 그리고 그 옆에 기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일간이 기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하고 기가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갖고 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기 합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그 토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화토격의 경우에는 이 월지에 진술, 충미 이 네 글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토로 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토격이 생성이 될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 쌍합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갑기합토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월간에 또 기토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화토격이 생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쌍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기가 있고 여기에도 기가 있다. 그럼 양쪽으로 이 각기합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합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토고 그냥 간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연간에 이 기토가 있는데 연간에 있는 기토가 이 월간에 있다. 월간에도 기토고 시간에도 기토다. 이러면 이것은 이 화토격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월간에는 무토가 있고 시간에는 기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기합토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월지에 보면 이 진토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화는 토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생토 하면서 토를 생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갑목은 합이 되면서 토로 변합니다. 이렇게 그 일간이 각기 합의되면서 전부 토로 변할 때 이때를 그 화토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행득기격에서 그 가세격하고 성격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토격이 성립이 되는 경우는요, 그 사람들이 그 화토격일 경우에는 좀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간목이 들어가잖아요. 이 간목이라는 게 이 천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오행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이 만인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계통이나 교육자,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육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 종교인, 이런 쪽으로 나가면 그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똑격일 경우에는 그 가장 큰 그 구성 조건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천간은 이제 각기압으로 되고요. 지지가 이렇게 토로 변하는데, 여기에 이 토를 극하는 목기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간에 뭐 을목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지지에 임목이라든가, 아니면 묘목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화똑격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에 목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용신은 토로 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가 용신이 되고요. 그리고 화가 두 번째로 좋은 희신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기신은 이 토를 극하는 목기운이 되고요. 그리고 목을 생해주는 수기운이 두 번째로 나쁜 기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기운 같은 경우는 그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한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대운을 한번 보겠어요. 이분이 토하고 화기운이 그 이분에게 용신이고, 목하고 수기운이 이분에게 그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대운을 봤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대운이 좋지 않게 흐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신이 들어오려면 확실하게 용신이 들어오든가 기신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용신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든가 아니면 화하고 토기운이 같이 들어오든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목화하고 수기운이 기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활달한 시기, 그러니까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가 목하고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신운이 그 인생의 그 가장 활동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우는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화금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금격이라는 것은 이 화토격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으로 합이 돼서 금이 생성되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금격은 그 을경합, 이 천간에서 을경합이 돼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그 천간에 을이 있고요. 그리고 월간에 경이 있는데, 이 월간의 경이 있든 시간의 경이 있든, 그리고 그 일간의 경이 있든 그 월간의 을이 있든 이런 식으로 이 차례는 바뀌어도 되는데요. 어쨌든 일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을경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을경합이 이루어지고 이 지지는 그 금기운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으로 합이 되는 경우가 이 삼합이나 방화합에서 신유술이나 이 사유축 금극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화금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화금격은 인의지합이라 그래갖고요. 사람들이 부드러우면서 내면적으로는 강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유내강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직자나 이 군인, 검찰, 경찰 이런 쪽으로 그 진로를 잡으시면 그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화금격의 그 구성 요건을 보면은요. 일단 을이나 금이 일간을 포함해서 이 천간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합이 형성이 될 때요, 모든 그 화객격이 마찬가지인데 이 을하고 경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은 을목인데 그 경이라는 것이 월간이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에 있다.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 화객격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쌍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을경합금인데 만약에 시간에 또 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도 을경합금이고 이쪽으로도 을경합금이잖아요. 그런데 합이라는 것은 쌍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쌍충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강도가 더 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합이라는 것은 쌍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금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화금격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가 신유술 삼합이든지 아니면 사유축 금국이든지 이런 식으로 신유술이나 사유축이 이 월지를 포함해 갖고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지지가 이 금국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이 점이 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금을 극하는 것이 화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는 화기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 보시는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 시간에 정화가 있잖아요.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금격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금격처럼 생겼는데 이 정화라는 이 한 글자 때문에 화금격이 성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금격의 경우에는 화가 없어야 되고요. 화가 없어야 되고 용신은 그 금으로 그 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금이 용신이고 금을 생해주는 토가 기신이라 두 번째로 좋은 희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을 극하는 화가 기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화를 생하는 목이 두 번째로 나쁜 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경우는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이 화가 화기운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화금격처럼 보이지만 화금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격의 경우에 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그 화금격처럼 생겼는데 딱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 화금격이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이 그냥 일반격으로 돼요. 일반격으로 돼서 그냥 그 금기운이 많은 그 금기운이 강한 그런 일반격 사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 특별격을 처음 설명할 때 그 각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각격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해석이 어려운 거죠. 이 각격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격이 되느냐에 대한 이 특별한 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이것이 일반격으로 그냥 풀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 한 가지 조건이 어긋났지만 이것을 그 완전하지는 않은 그런 그 거짓 가짜를 써서 각격으로 해석해야 될지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지나온 그 이력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요. 그 각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사주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 특별격이 있고 일반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격이 되려면 확실하게 특별격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금격으로 딱 되면 되는데 이 시간에 떠 있는 이 정화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화금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반격이 됐다. 그랬을 때도 그렇게 특별히 좋은 사주는 아니고 이 각격이 됐을 경우에도 이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정화라는 게 없이 이 사주가 확실하게 화금격이 됐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 좋을 때 용신이 들어올 때는 좋고 안 들어올 때는 나쁘고 이렇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주인데 이것이 각격으로 변했을 때에는 사람이 그 사주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각격의 그 최대 약점은 뭐냐면 용신이 들어올 땐 상관이 없는데 기신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상당히 그 망가진다.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주 일이 안 풀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람에게 그 치명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사주의 경우에는요, 이분사주의 경우에는 이 사주를 딱 보면서 일반격이 되든가 아니면은 이 정화라는 이 한 가지 하자로 인해서 갑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격이 됐을 경우와 이 화금격의 갑격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주 분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갑격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요, 일단은 이게 지금 금에 속하는 그 화금격이니까 이 금을 용신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금이 용신이고 금을 생해주는 토가 두 번째로 좋은 용신이에요. 그리고 화가 기신이고요. 그리고 화를 생해주는 목이 두 번째로 나쁜 기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들어오는 대운을 보면 9살서부터 18살까지 기유대운이 들어오고 19살서부터 28살까지 무신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금하고 토기운이 제가 용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시작해가지고 한 20대 후반까지는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39살서부터 이 병호대운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화기운이 위아래로 들어오죠. 그리고 39살서부터 48살까지는 이제 병호대운이 들어오고 49살서부터 58살까지 을사대운, 이때에는 목하고 화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청년기 때는 좋아요. 좋다가 이제 그 40대, 50대가 되면은 상당히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사주가 만약에 갑격이었을 경우, 일반격이 아니라 이 한 가지 하자로 인해서 화금격의 갑격으로 이 사주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 청소년 시기나 20대에는 괜찮은데 40대, 50대 돼갖고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뭐 사업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 갖고 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특히 59세에서부터 68세까지도 이 갑진대운 같은 경우는 겁재운이 들어오면서 이 직류합금이 되는데요. 직류합금이 되는데 이때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합의되면서 금을 생성하니까 이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69세 계묘대운 같은 경우는 또 묘유충으로 깨져요. 그래서 이분의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 이 초년기 때는 좋고 이 중년 이후에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5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이 갑격도 드문드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화수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수격이라는 것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로 합의되는 것이 이 병신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있으면 이 천간이 병이라는 것하고 신이라는 것이 같이 일간을 중심으로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서 합의되는 경우에, 그리고 합의되면서 이 나머지 오행이 수로 형성이 될 때, 그때 이 화수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병이나 신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가 신자진이나 해자축으로 수국을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를 극하는 것이 토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1944년생인데요. 여성이시고요. 이분이 신의 일주예요. 신의 일주인데 지금 이 천간이 병신합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신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수기운으로 모두 변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병하고 신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병화가 따로 떨어져서 연간의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의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임수가 있거든요. 임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임수가 없고 병화가 여기 또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병화가 있다. 그럴 경우에도
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쌍합이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쌍합이 형성되지 않을 때, 그때 이 화수격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를 보면 지금 보시면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는 토라는 기운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를 극하는 것이 토기 때문에 천간이나 지지나 토가 있으면 안 되지만 이것은 그 삼합에 의해서 그 수로 변하기 때문에 이 진토는 수로 변하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자진이나 아니면 그 해자축이나 이게 수국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합이나 방합이 될 때 반드시 월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밑에 지지가 전부 수로 변했어요. 그리고 위에 천간은 병신합수로 됐고요. 그리고 이 갑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그 목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그 특별히 그 화수격에서 수를 극하는 토기운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쁜 화기운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한신이라 그래서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이 목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기운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화수격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수격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 위험지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좀 냉정하면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는 것이 그 유통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업의 대부분이 유통업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파는 거죠. 그런 거에 그 사업의 대표가 이제 유통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기운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사업적인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화수격 사주에 해당이 될 때에는 그 이분은 그 사업가 기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수기운이고요. 그리고 이 수기운을 생해주는 금기운이 그 두 번째로 좋은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를 극하는 토기운이 기신이고요. 그리고 토를 생해주는 화기운이 두 번째로 나쁜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수하고 금기운이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22살 계유대운, 그리고 32살 임신대운, 여기를 보시면은 전부 수하고 금기운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하고 화기운은 이 62세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대운이 비교적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20대하고 30대하고 사람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잖아요. 그때 그 한창 공부해갖고 그 결혼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한창 돈 벌 때 이렇게 젊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이 용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이때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62세 이후면 그래도 요즘에는 뭐 62세도 한창 젊은 나이지만 뭐 직장을 다녀도 이제 은퇴할 나이고 그 정년퇴직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 은퇴한 이후에 그 기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화기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화수격이든 그 화토격이든 화금격이든 그 원리는 비슷하게 흘러간다.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목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화목격이라는 것은요, 이 월간, 그 천간이 목으로 합의되는 것이 바로 정의만목이죠. 정의만목.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에 정하고 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간을 끼고요. 일간을 끼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하고 임이 같이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쌍합이 되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천간에 정의환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이 목을 형성하는 것이 그 삼합이나 방합에서 보면 뭐 임묘진 목국이나 해묘미 목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에 임묘진이나 해묘미 목국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전체가 이 목으로 구성된 그런 사주일 경우에는 이 화목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격 같은 경우는 그 인수지합이라 그래갖고요. 사람이 그 학문적인 기질이 있고 학자의 길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목기운이 강한 화목격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뭐 공직계통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학자의 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학자의 길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 목을 극하는 것이 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이 없어야 합니다. 목을 극하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금금목으로 그 목을 극하기 때문에 천간, 지지 모두 찾아서 금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주의 그 용신이라면 당연히 목으로 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기운이 용신이고요. 그리고 목을 생해주는 수기운이 두 번째로 좋은 희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기운을 극하는 이 금기운이요. 기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금을 생해주는 토기운이 두 번째로 나쁜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사주를 보면 이분도 이 대운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이 갑자 대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하고 수기운이 들어오고 이 32살서부터 그 41살까지 개해 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기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하고 토기운이 이 시운 2살 신유 대운에 이제 그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또 62세 경신 대운에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대하고 30대의 최고로 좋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 50대부터 시작해갖고 급격하게 그 운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 20대나 30대에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이 이분에게는 이분의 삶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20대, 30대에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젊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일찍 성공을 하면은 그 수준대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0대에 나쁜 운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준에서 나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도 막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창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뭐 재산이 막 몇십억 되는 사람들이 자살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렇게 많은 돈을 놔두고 왜 자살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대운의 흐름이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처음 젊었을 때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이 낫죠. 그래서 젊었을 때 좋은 운이 들어와서 그때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반대로 20대, 30대 운에 나쁜 운이 들어오고 50대, 60대 운에 좋은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20대에 이제 그 뭐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20대, 30대를 보내게 되면 나중에 50대, 60대에도 물론 늦게 성공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대체적으로 먼저 좋은 운이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그 삶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우는 이 정도면은 비교적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남았죠? 화목격까지 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화합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기운의 종화는 화합격이고요. 이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이 화목격이든 화수격이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간을 기준으로 모든 사주가 다 한 가지 오행에 종하는 그 일행득기격과 이 화기격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화합격 같은 경우에는 이 천간이 화로 변하는 것이 무게합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하고 개가 이 일간을 끼고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처럼 이렇게 무게합화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위에 이제 무게합화가 되면서 그 지지는 화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 인호술이나 사오미 화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지지가 인호술이나 사오미 화국으로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화기운을 극하는 것이 수입니다. 그래서 수국화로 화기운을 극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는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가 있으면 이것은 화합격이 성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게 다른 조건은 다 맞거든요. 지금 무게합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목기운이라는 것도 이 화를 생해주잖아요. 목생화 하면서 화를 생해주고 밑에 있는 지지는 인호술 삼합으로 해갖고 전부 다 화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수가 있잖아요. 해수가. 이 시지에 해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해수는 이 수기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주는 화합격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합격의 파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한눈에 딱 보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냐면 좋은 사주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화합격이 되려면 특별격이 되려면 확실하게 특별격이 되던가 딱 한 가지 하자로 인해서 특별격이 되려다가 못 됐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사주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주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뭐 재물적인 부분이나 배우자 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성공하기는 좀 힘든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일반 내격이 되잖아요. 일반 내격이 되든가 아니면은 각격이 돼갖고 이 특별격으로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거짓 가짜를 써서 각격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각격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 화하고 목이 용신이고 수하고 금이 기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하고 목, 이 용신이 들어올 때는 괜찮아요. 용신이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이 기신이 들어올 때 수하고 금기운, 기신이 들어올 때에는 이분은 급격하게 운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격이 형성이 될 때에는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흘러가는 대운이 있잖아요. 대운이 이 화하고 목기운이 같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수하고 금기운이 같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별로 없고 이게 막 서로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용신하고 기신이 막 섞여서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 대운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데 일단 세운에서 봤을 때 38살 개해 대운이라든가 아니면 27살 임자 대운 그리고 26살 신해 대운 이럴 때에는 수하고 금기운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오니까 이럴 때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뭐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운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해석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이 똑같은 사주를 이제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사주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찾아가면 또 전혀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사주를 일반격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반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주를 그 화합격의 각격으로 해석을 해요. 이 해수 하나 때문에 이 화합격이 안 됐으니까 이걸 각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용신이 정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여기 딱 보시면은요. 이것을 이제 그 화학격으로 이제 화학격의 각격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용신일 땐 좋은데 기신일 땐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6살 신해년, 27살 임자년, 그리고 36살 신유년, 38살 개해년 이럴 때를 이렇게 딱딱 집어주면서 이때 당신의 인생이 어떠했느냐, 뭐 좋았냐 나빴냐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고 뭐 소송에 휘말리고 이혼 당하고 막 이러면서 나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각격으로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때 뭐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그 사람은 일반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봐서 지나간 시간을 자세하게 맞춰서 이 사람의 그 사주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처럼 이렇게 이게 특별격인지 일반격인지 이렇게 좀 애매한 사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접근할 때 신중하셔야 돼요. 개인이 잘못 해석했다가는 그 엉터리라는 그런 그 욕만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거든요. 상대방이 안 맞으니까 그 상대방은 비싼 돈 내고 보는데 안 맞으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사주 상담이라는 것은 소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아, 당신 하나도 안 맞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얼굴 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 보고 하나도 안 맞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돈은 냈으니까 대부분이 선불이잖아요. 이렇게 딱 돈을 냈으니까 이제 거기서 좋게 좋게 끝내고 나올라 그러지 일부러 나쁜 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와갖고 그 소문을 낼 때, 아, 저 사람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손님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잘해. 이러면 또 손님이 금방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에 광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에 뭐 손님들 많이 받아봤자 10명, 15명인데, 이렇게 손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오게 하려면은요, 그 손님들의 그 입소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처럼 좀 애매한 사주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격의 요건에서 단 한 가지 때문에 이 특별격이 성립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일반격이 될 수도 있고 각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격이 될 경우와 각격이 될 경우는 용신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용신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그 물어본다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뭐 내가 그 사람 지나간 과거를 맞추는 얼마나 잘 맞추나 이거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일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그 사람의 사주가 어떤지 그걸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찍어갖고 아, 이때는 어땠느냐, 이때는 어떻느냐, 그래갖고, 이때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딱 계산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이, 일반격이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그, 화학격이 맞는데, 그, 각격이 됐으니까, 사주의 질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가 좀 애매할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도요. 이 사주 같은 경우를 이제 그 경우도 그 일종의 그 파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그 정의만목이 되잖아요. 정의만목이 되면서 그 화목격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주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사각사주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 사각사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제 가운데를 딱 나눠요. 가운데를 딱 나누면 양쪽에 거울로 비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정미, 이민이 있고요. 또 이쪽에도 정미, 이민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을 딱 나눴을 때 양쪽이 똑같은 사주, 이것을 사각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각사주는요,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왜 안 좋냐면요, 이 사각사주가 왜 안 좋은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오행이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가 뭐 아니면은 오행이 아예 없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오행이라는 것이 음과 양으로 해서 10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10개가 이 갑목일 경우에도 갑하고 목기운일 경우에도 갑목하고 을목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총 10개가 있는데, 그럼 이 오행이 있잖아요. 골고루 하나씩 이렇게 다 들어가려 그래도 이게 다 못 들어가거든요. 총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오행이 들어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지에 뭐 인 똑같이 2개 있다든가 진진 이런 식으로 똑같이 2개 있는 걸 형살이라고 합니다. 진진이 2개 있으면 진진 자형살, 뭐 인이 2개 있어도 이것도 자형, 그래가지고 형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요, 똑같은 글자가 들어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글자만 2개씩 있죠. 똑같은 글자가.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 봐도 좋은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겹쳐져 있으면 좋은 게 아닌데, 이거는 글자가 하나만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기둥 자체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민일주가 있는데 또 이민일주가 있어요. 그리고 정미가 있는데 또 정미가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똑같을 때, 이때는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주 해석이라는 것은 이 똑같은 게 나오는 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지금 있잖아요. 일부 종사는 상당히 어려운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일부 종사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부 종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한 남자만 보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주다. 물론 지금 113세나 되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옛날 사주인데요. 옛날 사주인데, 이분 옛날 사주니까 그때도 그러면 조선시대인가요? 113년 전이면 조선시대 그때 이제 사셨던 분인데, 그래도 이분은 인생이 상당히 험난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요, 이것이 화목격에 해당이 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가 정임한목이 되죠. 정임한목이 되고 이쪽에도 정임한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이걸 쌍합으로 보질 않고 이렇게 나눠서 이쪽으로도 정임한목이 되고 이쪽으로도 정임한목이 되니까 이것을 화목격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토가 2개나 있잖아요. 토가 2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는 것이 이 화목격에서는 금금목으로 금기운이 나오면 안 되는데, 두 번째로 나쁜 게 이 금을 생해주는 토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토기운이 2개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주는 만약에 갑격이 된다면 좀 질이 떨어지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화목격이 되든 뭐 화기격이 되든 일행 득기격이 되든 종격이 되든 특별격이 되려면 확실하게 특별격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그런데 약간 하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토기운이 들어있고 이렇게 하자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사주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주처럼 가운데를 딱 나눠갖고 양쪽이 완전히 똑같을 때, 이것을 사각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각사주는 상담을 하시다 보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주는요, 특징이 뭐냐면 각격의 특징과 마찬가지인데,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치명타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치명타예요.
그래서 특히 이 치명타라는 게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각격으로 봤을 때에는요, 수와 목하고 수 기운이 올 때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금하고 토 기운이 올 때 이제 나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53세 신축대운 같은 경우, 53세 신축대운 같은 경우는 이 금하고 토 기운이 들어오죠. 10년 동안. 그럼 이분에게는 이때 치명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뭐 병이 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 아파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은 심하면 좀 뭐 사고 같은 걸로 뭐 불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날려먹어 갖고 이제 그 거지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충격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목하고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는 또 잘 산다. 그러니까 33살서부터 33살 이제 계묘대운이 있고요. 그리고 43살 이민대운이 수하고 목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주만 봤을 때에는 대운의 흐름이 비교적 괜찮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30대, 40대 운에는 이 좋은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좋을 때는 아주 좋은데 이렇게 그 기신운이 들어올 때 이때에는 운이 팍 꺾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안 좋은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에게는 왜 특히 안 좋냐면요. 일부 종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일주가 이제 이민 일주인데 일주와 똑같은 기둥이 또 있잖아요. 또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이 두 개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관사론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종사를 못해도 뭐 딴 여자 이렇게 또 데려다가 살고 뭐 이러는데 옛날에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한번 이제 결혼을 하면 그 남자랑 끝까지 같이 살아야지 그게 이제 뭐 남자가 바뀐다, 남자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남자가 자꾸 바뀌면은 그 여자는 상당히 이제 그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각사주인 경우 여성에게는 치명타다. 치명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나쁜 사주의 유형, 그리고 뭐 남자에게 불리한 사주의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 정리를 해드릴 건데,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사주의 유형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이 사각사주다. 상당히 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 화기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주의 이제 그 특별격이 점점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화기격까지 마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몇 가지를 더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우리 전체 사주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이 특별격에 대해서는 모두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특별격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일반 내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격국에 대해서 그 공부를 이제 잘 하시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용신을 찾기가 상당히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용신을 딱 쉽게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 상당히 유리한 그 위치에 올라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주 고급 강좌 네 번째 시간으로 그 화기격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더 좋은 그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